모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화가들은 점점 나라는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미술관 가는 길 2부에서는 자화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화가들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술가와 모델이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델이 그런 작가의 작품을 위해서 고용된 어떤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작가에게 정말 어떤 예술의 그 예술 세계를 확장해주는 그런 좀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존재였던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그런 작가에게 그 외적 자극인 그 모델, 자신의 어떤 욕망을 표현해주는 구체적인 현현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라 그 내적 성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내부로의 모델인 거죠. 결국 그 자화상에 비친 작가의 모습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17세기 활동한 이태리 작가의 그림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빠져서 그 식음을 전폐한 그가 점점 더 쇠약해져서 결국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 이 나르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르시즘이라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그 사랑이 인간 안에는 다 있죠. 작가들 스스로도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애정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오는 연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유명한 그 작가와 작품이죠. 아마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른쪽 작품인 모나리자. 그리고 모나리자를 그린 거의 그 5손가락 안에 꼽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그림은 붉은색 펜으로 그린 드로잉인데요. 그 굉장히 깊은 눈매와 그리고 아주 긴 수염을 보면 정말 화가가 아니라 무슨 철학가의 어떤 그런 위상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얼굴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을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요. 놀랍게 얼굴의 이 비율과 전체적인 균형이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작가든지 자기가 그리는 그림 안에 또는 만드는 이미지 안에 자기의 모습이 삽입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만큼 작가가 자기에게서 보는 그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구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1500년 이후에 듀러라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자신을 그렸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너무나 대담하게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실은 예수의 도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같이 그냥 보편적인 인간인 경우에는 정면상을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자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듀러는 그 자의식이 상당히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의 본인에 대한 그런 그 놀라운 그 자신감이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그리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의식의 표현이 화가들로 하여금 자신을 모델로 등장시킨 것이죠. 자화상을 그릴 때 참 많이 필요한 절대적인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당연히 거울이죠. 거울을 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파르마지아니노의 이 작품은 이렇게 볼록한 면을 가진 볼록 거울에 자기를 비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나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얼굴은 이제 약간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림의 프레임이 동그랗다는 거죠. 이 네모난 화면에 그림을 그렸다면 볼록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볼록면과 동그란 그 테두리까지를 이렇게 차용을 함으로써
마치 그림이 거울 자체인 것처럼 보이게끔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들인 경우에는 자화상을 그릴 때 남성 작가들보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자기의 모습을 담는 방식으로 더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7세기에 활동했던 주디스 라이스터라는 작가도 그 화판 앞에서 자기가 그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16세기 활동했던 소포니스바 앙귀솔라라는 여자 작가도 있습니다. 그도 역시 그 성모자상 앞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성 작가들에게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답게 그리기보다는 화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실이라는 것을 세팅으로 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 화가들에게 자화상이란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림에 담긴 화가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은 스페인이 자랑하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라스메니나스 또는 우리말로 보통 시녀들이라고 번역한 작품입니다. 그림 안에서 주인공은 화면 전면에 이렇게 서 있는 작지만 그림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린 공주 마가리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그림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한 부분은 여기 뒤에 보이는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이고 또 하나는 벨라스케스 자신입니다. 그의 옷에 그려진 붉은색의 어떤 기호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아주 명예로운 산티아고 기사단의 일원이 됩니다. 본인이 그 상황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그림을 완성할 때에는 없었던 저 문장 부호를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소장되어 있던 그림에다가 죽기 전에 그 문장을 그려 넣습니다. 작가에게는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긍지,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갈망이 항상 있습니다. 벨라스케스 같이 유명한 궁정화가가 아닌 대부분의 많은 미술가들도 유사한 어떤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리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죠. 렘브란트는 특별히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기 왼편처럼 그런 아주 유쾌하고 부유한 그런 마치 귀족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그렸지만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렘브란트에게 자화상은 마치 그 어떤 자기의 그 일기 같은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름과 이런 깊은 이제 얼굴의 그런 패임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눈망울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그 고뇌 같은 것들,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삶에 마주한 모습 같은 것,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내적인 어떤 치유나 회복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는, 작가에게는 정말 그 어떤 삶에 대한 그 솔직한 자기 대면 같은 그런 것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케이션을 옮겨서 우리가 한국의 그 초상화이자 자화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물화임에도 불구하고 목 밑에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마치 그 수염의 한 털 한 털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무엇보다 이 눈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엄청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구의 그런 실용주의적인 중국으로부터 그런 이제 철학과 이념이 들어오면서 작가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좀 더 폭넓은 세계관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화상의 본질은 자기에 대한 그 계속되는 관찰과 질문인데,
물론 뭐 존재론적인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난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역사 안에서 또는 예술적으로 자기의 그런 그 존재와 위치에 대한 그 굉장히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자화상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화상은 화가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 그 자체였습니다. 네, 우리가 자화상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작가는 그 네덜란드 출신인 반 고흐입니다. 실은 작가로서 집중적으로 생활한 것이 한 5년여에 달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전문 작가로서는 짧은 기간을 살다가 죽은 요절한 작가입니다. 반 고흐가 파리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인상주의 그룹전이 거의 이제 약간 시들해지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인상주의 그룹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작가로 누가 나오냐면은 시냑과 쇠라라는 작가들이 이제 부상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작가들이었냐면 점묘라는 기법으로 작게 점을 찍어서 화면을 구성해 주는 그런 이제 작가들이었는데요. 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었고 그 표현에 의한 효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놀랍게 그거는 자화상에다가 그런 새로운 표현법을 실험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실험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작품을 보시면 길게 세로로 점들을 찍어서 자기 얼굴과 모자와 옷과 주변의 배경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신인상주의에서의 특징은 점을 찍으면서도 색채도 굉장히 그 비사실적인 색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을 표현할 때 얼굴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제 얼굴 톤의 색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붉은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비사실적인 색깔을 과감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물 같은 거에는 이런 그 과감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보통 인체를 그리거나 자기 얼굴을 그릴 때는 좀처럼 하기 쉽진 않은데 역시 고흐는 그런 그 예술적인 실험에 있어서는 아주 대담하고 과감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약간의 패턴을 변형시킴으로써 옷과 배경 간의 어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을 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면에 상당한 활력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면서 한 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를 그냥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항상 어떻게 하면 화면을 좀 남들하고 다르게 구사할 것인가, 배경과 이 인물의 옷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지는 얼굴은 어떤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좀 다르게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상당히 실험적인 그 관심이 있었고 또 그런 실험들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은 그의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에게 자신은 가장 편안한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고흐는 스스로를 그림으로써 새로운 화풍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를 펼쳐나간 것이죠. 우리가 20세기로 넘어오면은 사진 작품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작가의 자아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작품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작가가 거울 앞에 우리 쪽으로 이제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남성 같아 보이죠. 네, 그러나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여성임을 알려주는 그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목이죠. 네, 목젖이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여성들처럼 아주 그 골이 깊은 매끄러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끈질기게 질문하는 것이 그의 자화상이라는 점입니다. 작가는 그 거울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마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별의 존재일까요? 작가는 자신을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성이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동성애자였고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기준의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통 거울은 전통적인 모습을 반영하지만
결국 새로운 거울이 달린 카메라죠. 사진기의 그 앞에 렌즈를 바라보며 그냥 고전적이고 관습적인 성을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그의 자화상에 비춰진 모습이 아닌가. 계속 이제 자기를 다른 존재로 분장하거나 변장하고 그 자신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그 자기 스스로도 남들과 같지 않은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변환들, 우리 아까 말했던 어떤 심리적, 감정적, 그 다음에 삶에서 오는 뭐 물질적, 관계적 이런 단계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자화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일 수 없는 그 자화상의 욕구는 마지막에 클라우드 가운이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나는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작품 안에서 정말 나를 가장 진짜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자화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작품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던 화가들. 결국 화가 자신은 가장 중요한 모델이자 내면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거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화상은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굉장히 그 아주 도전적이고 과감한 그런 어떤 작가들의 정말 이렇게 꾸밈 없는 그런 시도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화상을 볼 때 현대의 자화상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흥미로운 발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